정말 적게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만 살이 안 빠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 주치 FatGPT 강민구 원장입니다. 체중 감량이 멈추는 지긋지긋한 정체기, 그리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더라도 금세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요요 현상,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적게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만 살이 안 빠질까? 이런 답답함을 느껴보셨다면 오늘 그 근본적인 이유와 확실한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우리의 적 비만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비만은 단순히 살이 좀 쪘다거나 체형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비만은 체내의 지방 조직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 명백한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1997년부터 비만을 국제질병 분류에 266이라는 코드를 부여하여 질병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는 비만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고 사망률까지 높이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병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감기나 배탈에만 걸려도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왜 WHO에서도 오래전부터 인정한 질병인 비만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할까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비만을 단순히 의지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만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강력한 우리 몸의 시스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요즘엔 유튜브나 SNS 등에서 다이어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잘못되거나 개인에게 맞지 않는 정보도 넘쳐납니다. 흔히 시행하는 무조건 굶기, 1일 1식,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극단적인 방법들은 왜 대부분 실패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체중 조절점 때문이죠. 우리 뇌에는 자동 온도 조절기처럼 체중의 설정값이 있습니다. 비만은 여러 원인에 의해 이 설정값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고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설정값은 그대로 둔 채 억지로 체중만 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이것을 비상사태라고 인식하고 원래의 높은 체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게 됩니다. 자, 몸의 강력한 반격, 첫 번째는 호르몬의 공격입니다.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은 줄어들고 배고픔을 유발하는 호르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식욕을 참기 힘든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대사량 저하입니다. 몸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기초 대사량을 확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몸과 체질은 지문처럼 전부 다릅니다. 따라서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이 강력한 생물학적 방어 시스템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과 싸우는 대신에 몸을 설득해야 합니다. 즉, 높아져 있는 체중 조절점 자체를 건강하게 낮춰서 재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는데요. 이 재설정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뇌가 왜 이 설정값을 높였는지 그 근본 원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호르몬 저항성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중요한 호르몬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에너지를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인슐린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방세포에서 분비돼서 지방이 충분하니 이제 그만 먹으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렙틴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호르몬들이 균형을 이룹니다. 하지만 비만 상태가 지속되거나 잘못된 식습관이 반복되면 이 호르몬들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치 시끄러운 소음에 계속 노출되면 소리를 잘 못 듣게 되는 것처럼 우리 뇌가 오히려 그 신호에 둔감해지게 됩니다. 즉, 호르몬의 효과에 저항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 또는 렙틴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몸에 지방이 넘쳐나는데도 뇌는 신호를 제대로 듣지 못해 아직도 에너지가 부족하다, 굶고 있다 라고 착각을 하고 생존을 위해서 체중 설정값을 높게 고정시켜 버립니다. 이 복잡한 호르몬 시스템의 교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학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살이 찌는 진짜 원인을 찾는 것이 시작입니다. 체중 조절점이 높아진 진짜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 호르몬 검사 등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반적인 대사 및 호르몬 상태는 어떤지, 혹은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다른 질병이 대사를 방해하고 있는지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어떤 신호 체계를 복구해야 할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 맞춤형 영양 전략이 필요합니다. 원인을 찾았다면 그에 맞는 맞춤형 식단을 설계해야 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덜 먹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식단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몸이 호르몬에 제대로 반응하게 되면 비로소 뇌가 저항을 멈추고 새로운 체중을 받아들여 조절점을 스스로 낮추게 됩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이어트는 긴 여정이며 이 과정에서 꾸준한 모니터링과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정확한 진단 하에 우리 뇌가 새로운 체중 조절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대사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치료의 과정입니다. 오늘은 왜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따라해도 실패하는지, 왜 적게 먹고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지는지, 그리고 왜 다이어트를 의사와 함께 계획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비만이라는 질병을 이해하고 내 몸의 체중 조절점을 과학적으로 재설정하는 치료의 과정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체중 감량, 요요 현상 등 다이어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주치 팻GPT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